안녕하세요. 탐방마을에 열린 파피아 테아터 종이오페라 극장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대전의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인한 비대면 영상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총 4개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만날 예정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대면 수업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이 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탐방동을 한번 알아보고 스스로 만든 목탄을 사용한 목탄화를 그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탐방동을 한번 둘러보시죠. 탐방동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방동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탐방이라는 말은요, 숯을 굽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참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질 좋은 참나무 숯을 굽는 숯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숯방이 또는 숯뱅이 마을로 불리워졌습니다. 숯탄자와 동네 방자로 표기하여 탄방이라고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탐방동의 역사는요, 1963년 1월 1일 대전시 탐방동이 되었고요.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동권시의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지도로 함께 보시죠. 둔산동과 용문동, 가장동, 갈마동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방동은요, 면적은 1.65제곱킬로미터이고요. 인구는 약 3만 명, 세대수는 12,93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의 형태는요,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 건물,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탐방동의 공공기관과 관공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지역본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탐방119 안전센터, 대전 둔산경찰서 탐방치안센터, 서구문화원, 탐방동 주민센터 등이 있습니다. 탐방동이 기업체와 금융기관입니다. KT탐방타워, SK텔레콤 대전사옥, 계룡건설산업 본사사옥, 금성백조주택 본사사옥, 에이스침대 대전사옥, IBK기업은행 충청지역본부가 있습니다. 탐방동의 명소로는요, 도산서원, 탐방동 왕버드나무, 탐방동 청동기 유적, 탄홍 권씨의 묘, 남성공원 종합체육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탐방동을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부터는 숯으로 만든 목탄으로 목탄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보내드린 달력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닥에 까시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목탄이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달력을 밑에 까시고요. 그리고 목탄화를 그릴 목탄이 있으실 거고요. 밑그림을 그릴 사비연필, 그리고 목탄화를 더 풍부하게 색칠할 파스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수를 했을 때 지우개, 그리고 목탄이 손에 묻기 때문에 화장지로 싸서 그릴 화장지가 필요합니다. 목탄화 그리기. 목탄화란
까맣게 태운 나무 토막을 이용하여 그린 정교한 소묘나 밑그림을 말합니다. 목탄화는 수세 특성상 그림이 묻어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벽화나 밑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목탄은 선의 가장자리 부분이 부드럽기 때문에 선의 정확성보다는 넓이와 움직임을 강조하는 대담하고 힘찬 드로잉에 어울립니다. 목탄화를 그릴 때는요, 목탄 자체가 무르고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짧게 잡고 그리며 화장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잡고 그립니다. 다양한 목탄화 그림을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소녀의 머리카락과 옷의 재질이 목탄으로 잘 표현됐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잘 표현되었죠? 네. 이제 여기 하얀 종이에다가 목탄화를 그려볼 예정인데,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완성작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샘플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한번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 같이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파스텔도 넣어드리는데 그 안에 저처럼 목탄을 이용해서 이런 명암을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색감을 주어서 만들어도 아주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목탄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먼저 스케치를 한 종이를 하나 첨부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주제를 선택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다가 목탄화를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탄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유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러프 스케치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 위치에 무슨 풀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집이 있는지 위치를 선정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산과 그리고 돌담, 집, 나무, 풀들이 어우러진 풍경화를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면적인 산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돌담을 나눠서 이 위치에 돌담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스케치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위치를 나눈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보다 더 약하게 스케치를 해주셔도 되고, 목탄화의 장점은 이렇게 그리셨을 때 이 목탄화를 이용해서 이 나눠진 부분을 같이 뭉개줄 예정이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밀한 스케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개준 그림 위에다가 휴지로 쓱쓱쓱쓱 그려주시면 목탄에 아예 색이 입혀졌죠.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경계선을 조금만 더 뚜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 그릴 수 있으시도록 제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돌멩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타나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수정이 쉽다는 거예요. 색을 입히기도 쉽고 눌러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라 하지 않아도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해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한번 돌담에 색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목타나를 짚고 세게 눌러주세요. 뒤로 갈수록 살짝만 손을 풀어서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앞에는 진하게, 뒤에는 연하게, 혹은 앞에도 진하게, 뒤에도 진하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이 휴지로 마구마구 문대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목탄을 위에 바르게 되면 스케치한 부분이 문대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밀한 스케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벌써 돌담이 하나가 생겼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집을 한번 색을 입혀보려고 하는데요. 지붕을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잔디도 한번 넣어봤고요. 숲풀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목탄을 짚고 휴지로 감싼 뒤에 동일한 방법으로 색깔을 입혀줍니다. 생각보다 너무 진하게 붙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휴지로 가지고 문대주면 색이 자연스럽게 입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도 나중에 다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색을 입혀주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색을 입혀줍니다. 목타나는 대충 그려도 뭔가 되게 멋스러워 보이고 기법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누구나 손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은 맨 마지막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면은 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색을 입혀주고 세부적으로 나누고 맨 마지막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명암을 주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유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살려서 해주는 게 가장 멋스럽고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를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진한 색으로 색을 입혀줍니다. 절대로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목탄화는 원래 이렇게 팍팍팍팍 할수록 더 멋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잘못 그렸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봤을 때는 완전 새kam정이어서 이게 무슨 그림이지?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까지 문제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색을 입혀주셨으면 아까 나눠준 대로 한번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굳이 명암을 주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선만 연필을 이용해서 나눠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금만 더 잘 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명암을 조금씩만 넣어볼게요. 사비 연필의 심도 똑같은 목탄으로 만든 심이기 때문에 이 목탄이랑 같이 잘 어우러지게 그려줄 수 있어요. 저는 연필로 그리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수정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 연필의 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사각사각하는? 한번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연필의 질감이라든지 종이의 재질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탄화를 그리실 때 초반부터 지우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거를 제대로 그린 게 맞나? 싶어도 그 위에 또 목탄을 문대기만 하면은 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먼저는 자유롭게 겁먹지 마시고 그려보신 다음에 이후에 수정을 하면은 훨씬 더 멋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절대 미술이 다들 많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미술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그냥 거침없이 막 그리는 거? 그리고 나서 뒷수습은 나중에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평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을 담아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기준이 없어서 뭐 진짜 저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잣대와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명암을 한번 줘봤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풀도 그림을 한번 나눠볼게요. 목탄화를 색칠해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도 한번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색깔을 입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옆에 수풀도 있었죠?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구름처럼 동글동글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명암을 넣어서 이 수풀이 많이 있는 느낌을 주도록 할 건데요. 잔디를 그려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진하게 그리는 거 위에다가 위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도 아, 여기에 뭔가 풀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대충 들죠. 여기서 이제 명암을 나눠주도록 할 건데요. 목탄을 이용해서 안쪽 부분을 더 진하게 칠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휴지를 이용해서 터뜨려주세요. 그러면 아까 진하게 칠했던 사비연필로 그림을 그려놨던 부분이 아주 옅게 보이면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산은 여기서 더 진하게 칠해주셔도 되시고 아무래도 여기 앞쪽 배경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뒤에는 조금 옅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목탄의 색깔이 조금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10%의 부분을 제외하고 벌써 90%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명암을 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빛을 받으면은 저희가 사물을 볼 때도 그림자와 그리고 빛을 받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받는 부분을 바로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진한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그 앞에가
빛을 받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서리 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진한 부분, 중간 부분, 연한 부분. 그러면 연한 부분 옆에는 진한 부분이 오겠죠. 그래서 연한 부분과 진한 부분이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큰 기법이 필요하지 않고요. 원하시는 부위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빛이 반사되는 듯한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연하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도 무늬를 한번 넣어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일자로 넣어주시면 이런 빗살 무늬가 되죠. 여기도 똑같이 지우개 모서리를 사용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지웠다, 면적을 또 많이 지웠다, 그러면 또 다시 연필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너무 그림이 밋밋하다 하시면 이런 데에다가 뭐 창문이라든지 문을 그려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다 창문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창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숲을 있는데도 지우개 모서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지우개의 깨끗한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목탄이 묻은 부분을 지워주시고 깔끔하게 선을 따주도록 합니다. 벌써 여기까지 앞이 메인이 되는 부분은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배경색을 칠해 보도록 할 건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목탄을 이용해서 이 배경을 치워주셔도 되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스텔을 이용한 색감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그 파스텔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목탄을 이용해서 배경색을 칠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이 이 목탄을 짚고 넓은 면적이 되는 부분을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된 휴지를 이용해서 문대주세요. 여기서 또 구름을 만약에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름을 넣어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파스텔을 이용해서 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닥도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부분들에다가 연필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셔도 되시고, 목탄으로 앞부분을 진하게 칠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목탄을 이용한 목탄화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목탄화를 그려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종이 한 장이 있지요. 그 종이에 참여자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한번 펼쳐보세요. 영상 수업이 어떠셨나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답답한 감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수업은 탐방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탄화를 그려보았죠?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하셨을 텐데 자유롭게 완성하셔서 밴드에 각자의 작품을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또 오늘의 수업을 참여하신 소감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시는 숲과 관련된 아트 상품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